그 섹션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들은 다 했습니다. 근데 이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은 첫 번째 얘기했던 부분에서 계속 연계되는 이야기예요. 예. 이게 따로따로 분리되는 얘기가 아니고 다 연계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 그 문화유산 해설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동학문화해설사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했어요. 문화해설사. 자, 우리는 근데 국가에서 공인한 것은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근데 문화관광해설사로 명칭이 바뀌기 전에 문화유산해설사였어요. 근데 여전히 지자체에서 문화유산해설사라고 명칭을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자격시험은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자체에 따라서는 문화유산교육사 이렇게 표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숲해설가, 자연환경해설사 명칭이 다릅니다. 산림청에서 이제 하는 건데 산림청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그 산림교육 전문가를 양성을 하기 위해서 숲해설가, 유아 숲지도사,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그 학생들, 그 유치원생들한테 걸맞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선생들을 이렇게 이제 양성하는 거예요. 숲길 체험 지도사, 산림항공조사원, 요즘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고요. 산림탄소관리사, 뭐 이런 거 다양한 방식으로 이 자연유산, 자연관리하는 것들을 해설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학문화해설사 같은 경우도 이런 다양한 해설사들 중에서 한 파트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동학의 역사 문화는 우리 단순히 동학의 역사 문화뿐만 아니라 이미 동학이라고 하는 동학의 역사 문화가 스며 있는 그 현장들은 그 이전, 오래 이전부터 우리 역사 문화하고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학을 공부를 한다고 해서 우리 역사하고 분리되는 그런 해설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역사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왜 동학이 왜 이 자리에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고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의 장터들은 정말 중요한 그 민중들의 그런 공간들이잖아요. 근데 장터에서 왜 동학이 농민운동 시작하고 그랬어요? 민중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가 빨리 되잖아요. 예. 그런 어떤 문화적인 특성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학을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역사 문화를, 삶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인식하면 돼요. 아까 여러 가지 해설사도 있었지만 도슨트라고 하는 제도도 있어요.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도슨트 있죠. 미술관에 가면 도슨트 있죠. 여러 가지 각 기관 단체들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유산 해설 이런 것들도 간단한 정리만 합니다. 문화유산 해설사란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해설을 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유산 해설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궁궐문화원에서 발급하는 그런 신분증이에요. 이런 것도 요즘은 문화유산 해설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아무나 교육 안 시켜줘요. 예, 철저하게 그러니까 봉사자로서의 의의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 소양이 제일 중요한 게 자원봉사자예요. 예. 자, 문화유산 해설, 이건 태동은, 예, 경기대학교에서 시작을 했지만, 2000년대 초반, 1999년부터 2000년대 초반에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2005년도에 문화유산 해설사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 명칭을 변경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운영지침은 제가 최인경 단장님한테 메일로 보내놔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활동 영역은 문화유산 해설을 할 수 있는 곳들이라면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혹시 제가 좀 빨리 넘어가는 것들은 그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 해설사의 역할 중에서 이것도 보시면 문화관광 해설 신청하세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 신청하세요 했지만 제일 먼저 여기 뭐라고 해놨어요?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자원봉사자들
돈 받습니까? 돈 안 받습니다. 예. 물론 요즘은 이제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그 너무 노고에 대한 대가가 없으니까 금화빗조로 차빗조로 한 3시간 단위로 하면은 한 3만 원 정도 지급을 해요. 예. 일종의 이제 그 차비수당 개념으로. 근데 원래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예. 여전히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바로 문화유산 해설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 자원봉사의 개념이 없는 사람은 지속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자원봉사자.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전속 안내원의 개념이다. 예. 적어도 내가 경복궁에 대해서는 내가 경복궁 전속 안내원 이런 개념이에요. 나는 경복궁 관광을 책임지는 종사원이다. 관광 종사원일 수도 있습니다. 예. 나는 경복궁을 정말 제대로 나만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었으면 자원봉사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 사람에 대한 열정.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하도 갑질하거나 아니면은 진상들이 좀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해설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해설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빨리. 예.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 나가면서 한다는 것은 열정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 제일 중요하고요. 현장에서 유머 감각이 있고 모두 제가 시선을 맞추더라도 이쪽에 시선을 줄 때도 있지만 이쪽에 시선을 줄 때도 있어야 되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시선을 봐주면서 균형 감각 있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균형 감각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가면은 역사적인 해석이 분명히 틀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점들이 있어요. 틀린 지점이 아니라 다른 이 해설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해설자는 공정해야 돼요. 예. 내가 이쪽에 관심이 더 있다고 해서 이걸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해설도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라고 공정하게 최대한 해줘야 되는 게 해설자. 예. 우리가 치우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랬을걸요? 그랬다고 합니다. 합니다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랬을걸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 그 해설자로서 안 됩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모르는 것은 정확하게 모른다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모르는 것은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나아요. 예. 왜? 관광객은 해설자를 신뢰하는 것이 기본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서 전문적인 얘기를 들을 것이다, 명확한 얘기를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있습니다. 그럼 명료하게 얘기를 해주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예, 내용에 대한, 지식에 대한 자신감, 대하는 자신감, 자중을 이끌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따뜻함. 정말 이 오시는 분들한테 내가 최대한 많은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인간적인 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침착해야죠. 관광객이 내가 모르는 당돌한 질문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급 당황하면 안 돼요. 물론 당황할 수 있죠, 속으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뭐더라? 자, 잠깐만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모른다고 하세요, 차라리. 그러면서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 질문인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기는 보았는데 까먹었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알려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자신감을 보여야 됩니다. 침착하고. 그래야지 신뢰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 즐거운 표정과 태도, 예.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죠.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핵심 요소로서 현장에 직접 관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이 해설의 역사 현장 공간에서 해설사와 그 공간에 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설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해설하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해설은 안 됩니다. 기승전결이 정확하게 있는 그런 짜임새 있는 그런 해설을 해야 돼요. 이 짜임새 있는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해설이 있어. 그래가지고 경복궁에서 경복궁 근정전하고, 그러니까 근정전하고 경회로만 내가 본다고 하면 내가 오늘 근정전에서는 이거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할 거야.
경회로에 가서는 사신들 중심으로 얘기할 거야. 사신 전별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얘기할 거야. 이게 정확한 프로그램을 자기는 이 마인드 컨트롤 해서 가야지 성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짜임새 있게. 그 다음에 그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뭔가 생기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그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전달이 잘 돼야죠, 당연히.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하는 내용들이 저 사람들이 그 적어도 그 현장에서만큼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차 타고 나서 금방 까먹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 그런 얘기들입니다. 프로그램 기획 단계 제가 이것은 조금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프로그램 기획을 할 때 중요하게 포인트 맞춰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내용은 누구나 다 바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야기거리를 선택을 먼저 해야 되고요. 하나의 주가 되는 테마로 좁혀야 됩니다. 테마를 문장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청중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의 저기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해설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이디어 어떻게 내가 해설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해설할 때 어떤 것들을 보조자료를 선택해서 할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해월 최시영 선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오늘 해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오늘 원주에 가기로 했어요. 원주답사. 그러면 원주에 해설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관광 가이드 안내도 해야 되고 해설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야기거리 선택. 나는 원주 해월 피체지에 간다. 호저면 송골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원주 피체지는 해월의 성소 유적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문장으로 정리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단일 문장으로 진술. 원주 피체지는 해월이 은거 중에 피체된 유적이다라고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주제에 대한 여기 원주 해월 피체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거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그 피신에 있는 곳인가? 피신하면서 뭔가를 좀 더 그 사상을 일깨우면서 뭐 부단히 단련하고 수련했던 그 공간인가? 피체지는 뭔가? 그냥 단순히 그냥 붙잡혀서 끌려 나왔던 곳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해월 최시영 선생에 대한 행적을 이해를 못하고서 어떻게 저기를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서관에서 해월 또는 동학, 천도교까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가 그 맥락들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여기 지금 그 채보따리 입문 포럼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공부하고 해설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문 잡지에 나오는 모든 관련된 기사들은 다 스크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게 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해설 담당자라든지 이런 방문자들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해설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을 해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 전부 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해설할 것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 어떻게 내가 좀 더 잘 해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아까 여기서 했던 거 구분하라는 건데 차이점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은거를 왜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 들어오게 돼서 은거를 하게 되었던가라는 것들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월 선생이 원주에 오기까지의 그 이전의 과정들도 이미 나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해월이 은거하게 된 시기 또는 그렇게 은거지를 옮겨 다니면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맥락적으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호저면에 있는 원진여의 그 집터가 해월이 은거했던 곳이거든요. 그 피체 당했던 곳인데 그런 이야기들, 왜 거기에 가셨게 됐었을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호저면은 어떤 곳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해설들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활용할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진, 동영상, 지도, 기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동원을 해서 내가 이 지역을 하겠다. 그러면 이 피체지에 옛날 집 그 사진이 있습니다. 잘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요.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모습, 그 다음에 뭐 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모습들 다 있고요.
그런 당시의 모습들, 그 다음에 피체가 된 이후에 아까 해월 선생님이 그 남루한 모습으로 사형 직전에 그 모습을 찍었던 그런 사진들, 이런 것들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문화관광 해설을 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는 해월의 피체지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사례로 들었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해월의 뭐 피체 후 한양 압송로 노정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 중요한 루트들 그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자, 해설을 생동감 있게 넘치게 하는 생동감 넘치게 하는 방법. 자, 아까 계속 그 연결되는 얘기들이에요. 장소 또는 대상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다. 오래 못 버텨요. 예.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어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예, 자원봉사자로서 남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중요한 그런 그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야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설사는. 예,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근데 만들어낸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들에 부합되지 않는 얘기를 뜬금없이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을 내가 내 나름 방식대로 적절하게 잘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능력이, 사실 해설사의 능력인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보조자료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 내용은 예, 생략하고. 자, 이거 보면 뭐예요? 뭐예요? 아, 여기 다 보이네. 인절미.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자료집이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현장의 모습과 비석밖에 없는 모습과 과거에 건축물이 있던 모습을 제가 직접 자료집에서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답사자들한테 아침 간식용 인절미를 일부러 그 전날, 답사 전날 맞춰서 가요. 근데 왜 맞춰서 가냐면, 의주대로 제가 답사를 제가 지금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거 답사할 때 홍제동 가면은, 홍제동은요, 무학재에서부터 저기 홍제천 있는 데 있죠? 그 유진상가, 거기까지가 병전거리예요. 병전, 떡거리, 떡전거리, 떡시장이 있었던 얘기예요. 인절미가 그렇게 유명해서 홍제동 인절미는 유명합니다. 예. 사신들이 출발을 할 때 여기서 전별련이, 그 홍제원에서 전별련이 있었는데, 그 뭐 밑에 못 사는 사람들이 사신 가는 사람들한테 뭘 줄 거예요? 예. 가다가 저기 떡이라도 좀 먹으라고 거기서 떡 만들어가지고 싸주는 게 그 유명해서 인절미. 홍제동 인절미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답사할 때 그 광화문에서 출발을 하면 미리 안 나눠줘요. 제가 무학재 넘어갈 때쯤 되면 제가 이거 나눠줍니다. 한 봉지씩. 그러면서 인절미를 일단 드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인절미 설명을, 홍제동 인절미와 조선 사신들 전별하던 장면들, 그 다음에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물론 실물이고 더 좋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강평할 때 좋았던 거 뭐예요? 라고 예를 들어서 저기 하면은요, 전부 다 인절미. 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매체를 활용하는 것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탐방로 해설 기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것을 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 안다는 얘기가, 내가 해설사로서 적어도 내가 해설을 위해서 이 공간, 이 유적, 이 공간에 대한 역사, 문화, 삶, 이런 것들을 적어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해설을 하겠습니까? 남 앞에서. 말씀은, 여기에는 진짜 전문가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슴없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부끄럽기도 하지만, 답사 현장 가면 사실은 관람객 중에요, 정말 전문가들이 다 끼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딱 들으면서, 웃기고 있네. 이런 얘기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예. 쟤는 도대체 저걸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날짜가 아니, 연도가 틀렸는데, 인물이 틀렸는데,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도저히 못 봐가지고 해설사 무한 주려고 직접 대놓고, 선생님, 그건 저긴데요? 잘못됐는데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말 배려심 없이. 근데 어떻게 좀 이제 인성이 좋은 사람들은 나중에 해설사가 있을 때 따로 정중하게, 선생님, 아까 그것은 뭐 혹시 이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해설사 덜 무한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해설사 연락처에다가, 선생님, 아까 그 정에, 그 공부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라고 하셨는데, 다시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로 돼 있네요.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이런 식으로 뻔히 알면서도 돌려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다 인간성 문제예요.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해설하는 사람들은 그런 난관에 봉착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문자를 관여시키라. 아까도 계속 관여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몰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예. 주인되기. 내가 여기에 대해 해설을 하고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인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못한다면 그거 어렵습니다. 예. 해설도 열정적으로 하면 더 좋겠죠. 예. 더 웃기게, 더 재밌게 하는 사람은 머리에 쏙쏙 들어서 금방금방 시간 지나갑니다. 예. 그 다음에 상황은 다양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저렇게 만약에 방금 아까 얘기했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돌출되는 어떤 행동이나 그런 그 일들이 발생이 됐을 때 정말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유연한 면이 있어야 돼요. 경직되지 말고 유연하게, 또 진상 만났네 속으로 생각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적절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단체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통제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큰 집단들 같은 경우도, 자, 30명이 왔습니다. 제가 이 장소에서 저 장소까지 걸어가는데 한 100m 정도 걸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열심히 옆에서 따라와가지고 자기 핸드폰까지 그 녹음하면서 듣고 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저 뒤에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안 와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중간 해설사는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니까 가고, 옆에서 여행사 대표나 관광 가이드는 중간에서 뒤에 사람 빨리 오세요. 뛰어 뭐 하면서 빨리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간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알았어 하면서 와요. 근데 해설사는 그렇게 가더라도 해설을 적어도 3분의 2 이상 왔을 때 해설을 해야 돼요. 예. 먼저 온 사람들이 30명 중에서 10명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 그래, 당신들은 부지런히 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당신들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들은 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그 해설사 돼요? 그 해설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설사는 적어도 3분의 2 이상 웬만하면 다 오면 해야 돼요. 그 대신 무료하잖아요. 먼저 온 사람들은 또 무슨 죄예요? 뒷사람들 때문에 피해보잖아요. 그러면 해설사는 당연히 그거 감안을 해가지고 그 짧은 5분 정도 이야기거리, 예를 들어서 해설에서 나오지 않는 거라든지 아니면 해설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들은 늦게 왔으니까 늦게 온 만큼 약간의 데미지가 있어야 돼. 먼저 온 사람들은 먼저 온 만큼 약간의 팁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해주고 내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어떤 거기에 관련된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3분, 5분짜리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큰 집단들이 같이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원만하게 이 답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해설사의 능력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안전한 순환. 해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장소에서 이 장소까지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동선이면 반드시 이 장소로 돌아와서 마지막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정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일정상 남문에서 출발해가지고 남북이죠. 대칭되는 데가 북문에서 나간다고 하면
처음에 시작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는 동서남북이 있지만 오늘 답사는 일정상 남문에서 출발을 해서 북문으로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행에서 떨어진다면 다시 이쪽으로 오지 마시고 북문에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사전에 고지를 해줘야 되고요. 북문에서 정확하게 자 오늘 동서남북에서 남문에서 북문까지의 동선을 주로 살펴봤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끝맺음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완결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들. 제가 30분에 끝낸다고 그랬죠? 예, 끝납니다. 자, 관광객의 심리. 관광객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역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관광객들은 당연히 그래요. 이 일상에서 찌든 이런 것, 이 순간을 벗어나서 내가 잠시라도 어떤 특정한 내가 평상시에 가보고 있었던 곳, 가보고 싶었던 곳,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회를 통해서 가보고 싶었던 곳,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저거 정말 아리까리하고 정말 그랬었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가서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광지를 가고 싶어 하는 어떤 특정한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욕구들을 우리는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이 그 현장에 가서 일상을 탈피해가지고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기분 전환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도 우리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영해 줘야 됩니다. 친절하게 맞아주고 그 사람들이 아이고 정말 여러분들 좋은 데 오셨어요 하면서 맨날 사무실에서만 있다가 여기 나오니까 어때요? 좋죠? 막 하면서 자 저기 저 한강 보이시죠? 한강 보면서 저기 그 야호 한번 합시다. 뭐 전방에 뭐 한 함성 1초간만 좀 질러보세요 하면서 자 시작하면 와 하면서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기분 좋고 신선하고 유쾌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관광지에 오면은 일상에서 탈피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이 정도 여기 와서는 내가 자유스럽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 뒤에서 온다고 끝까지 저 사람들이 올 때까지 할 거야 하면서 막 윽박지를 필요 없이 저 사람들도 여기 와가지고 나름대로 그래 내가 여기서 해설은 조금 부족하게 듣더라도 저 사진은 내가 정확하게 찍어 놓고 갈 거야.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 내용을 인터넷에 더 뒤져가지고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혼동스러운 이런 장소에서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들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접촉. 현장에서 직접, 이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와서 탑도 직접 봐보고 싶고, 불상은 만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사진에서만 보던 다보탑, 석굴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욕구들을 여러분 현장에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자, 여러분 10원짜리 하나 꺼내주세요. 뒤에 뭐가 있어요? 다보탑 보이죠? 하면서 이게 바로 그 다보탑이에요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그 관심을 유도시키는 거예요. 그쵸? 예. 호기심. 예. 사람들은 그 현장에 와가지고 평상시에 있던 호기심을 풀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자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좀 갖추려고 해야 돼요. 영역감. 잠시나마 그 관광객들은 자기의 영역, 내가 여기 왔으니까 적어도 내가 여기 와서 활동하는 것들은 조금 더 내가 자유스럽게, 아까 그 개방성이나 비슷해요. 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유도를 좀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념성.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은 뭐든지 기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설자나 그 관광 가이드들은 여기 왔으니까 특별한 다보탑이라고 하는 곳에 왔으니까 기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다보탑 현장에 왔으면 10원짜리 하나 들고 다보탑하고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을 찍게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들. 근데 저는 해설할 때 어떤 것들을 좀 하냐면요. 경치 좋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러면 제가 일부러 사진을 단체 사진이나 그 해설이 다 끝난 다음에는 잠깐 5분, 10분 정도 자유 시간을 주면서 어떤 것을 해주냐면
제가 개별적으로 사진을 찍어줍니다. 제가 촬영 감독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찍어요. 그냥 찍어도 기념이 될 수